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쉐트롬 TV 라이브 방송 다시 컴백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저번 달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2탄 함께 해주실 우리 제시카 박 호스트 그리고 유니 초이 님. 안녕하세요.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조금 마이크 조금만 이렇게 가깝게 우리 시청자분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뭐 서로 이렇게 다 뭐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오케이? 이게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서 딜레이 있어요. 그래요? 딜레이 있어요. 딜레이가 있어야지 이제 방송 사고가 난다. 몇 초라도 좀 이렇게 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그래서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본인이 나온다고 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걸 보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 끄시고, 네, 끄시고. 댓글 보려고. 댓글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댓글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첫 방송이 너무 핫해가지고 다 전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좀 더 이제 나누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실런지. 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파트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지난 시간에 못다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유니 랜더님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 뱅크럽을 한 후에도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네. 네, 그 뱅크럽시가 이제 하시고 나서 뱅크럽시가 하고 나서 론 타입마다 다른데요. 뭐 VA 론도 있고 FHA도 있고 컨벤셔널 론도 있고 하는데 이제 뭐 FHA 론이랑 VA 거버먼트 뭐 그런 론 같은 거는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요. 근데 그 2년이 뱅크럽 하자마자 2년이 아니라 뱅크럽트 하고 코트에서 디스차지가 됐다는 게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2년인 거고요. USDA 론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랜더마다 이제 언더라이팅 하기 전에 그 파일을 보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프리어프루브 받을 때 나오나요? 그럼 그런 여부가? 프리어프블이 좀 길어지긴 하실 거예요. 만약에 뱅크럽시를 하셨던 분들은. 왜냐면 그 이제 히스토리도 봐야 되고 네. 뭐 얼만큼 더 잘 갚았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네, 근데 거의 뭐 2년에서 4년 그 론 타입에 따라서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론 타입에 따라서 이제 연도수가 틀린데 어쨌든 그 연도수의 기준은 그 콜트에서 디스차지 디스차지를 된 된 후에. 후부터 네네, 그 맞아요. 2년, 3년, 4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라이브 하기 전에 이번에는 예고를 좀 했어요. 약간 짧았던 예고이긴 했지만,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궁금한 것이랑 또 직접 그 론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또 질문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전보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전보론이 뭐 그 실제로 전보론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요즘 많은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값이 이제 워낙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운페이가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1년 이상 집들은 전보론을 많이 받으시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이제 매년 컨벤셔널 론 리밋은 올라가요. FHA 론도 그렇고 이제 cost of living이랑 뭐 housing market 이런 게 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런 다 론 리밋들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77만 6,250불
$776,000. 그거 리밋이 하이 밸런스 리밋이에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론 리밋이 전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보 하이 밸런스 컨벤셔널 론 리밋 이게 카운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킹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 리밋이 제일 세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인브리지 아일랜드 그쪽 키티카스 그쪽인가? 그쪽은 이제 훨씬 더 작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50몇만 불 넘어가면 바로 전보로 넘어가니까 이제 카운티마다 그게 리밋이 다른 거고요. 뭐 전보론이라 그래서 뭐 스페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론 크기가 크니까 그걸 전보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인베스터들이 그러니까 페니메이, 프레디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섹터 그쪽으로 전보론이 인베스터들이 하는 건데 이게 론 어마운트가 크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언더라이팅이 훨씬 더 되게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도 훨씬 많이 미니멈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인컴도 그렇고 인컴 히스토리, 뭐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 그리고 debt to income ratio도 레귤러 컨벤셔널 론이나 FHA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되고요. DTI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전보론은 좀 더 확실히 많이 까다로워요.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그리고 뭐 FHA, VA보다 훨씬 까다롭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스페셜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좀 더 까다롭다라는 네네. 거군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에 혹시 또 정보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또 계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프리어프루브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는 해드릴 수 있는데요. 대신 뭐 애플리케이션만 온라인에서 그냥 하셨다가 바로 24시간 그걸 기대하시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24시간 안에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다큐멘테이션, 인컴, 페이 스톱, W2, 네. 아니면 뭐 셀프 임플로이 같은 경우는 텍스 리턴 이런 거 보내주시면 24시간 안에 아니면 주말이 꼈고 이랬으면 뭐 48시간 정도면 네.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프리어프루브를 받을 때 뭐 이자율이라던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뭐 클로징 코스트라던가 이런 것도 먼틀리 페이먼트라던가 이런 약간 디테일들도 같이 나오나요? 네, 만약에 그거 부탁하시면 네. 당연히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이제 뭐 론 코스트나 뭐 프리페이먼트 아니 정신 그 프리페이드 인슈런스, 네. 텍스, 네. 뭐 에스크로 피 이런 거는 거의 어느 랜더나 가도 거기서 거기 비슷하고요. 네.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뭐냐고 이제 프리어프로브 받으실 때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스탁 마켓 같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하셔서 프리어프로브 되셨습니다. 인트레스트가 뭐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875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레이트를 뭐라 그러지? 계속 받으시는 줄 락이 아시는 된 줄 거예요. 알고 계시는 예. 거죠. 예. 이제 모르게지에서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집을 어퍼를 액셉트가 안 되시고 컨트랙이 안 되시면 그거는 락을 못 해드려요. 집 주소가 있어야지 그 시스템의 그 레이스로 락을 하는데 그 어퍼를 못 받으시고 집 주소 새로 살 집 주소도 없으면 그 락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어퍼를 계속 넣으시다가 뭐 한 달 뒤에 집을 어퍼를 넣으셔서 액셉트를 받으셨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레이스는 저도 몰라요. 그게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monthly payment, 뭐 closing cost 이런 거 뭐 quote 주세요, estimate 주세요 그러면 오늘 마켓, 오늘 mortgage rate에 한해서 estimate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뭐 한 달 뒤나 뭐 몇 주 뒤에 집을 사셔서 오퍼가 들어가시면 당연히 에스티메이트 번호는 그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이 락을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프리 어프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2.7에 받았어. 그래서 그걸로 집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락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지금 바이어 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고 그 뮤추얼이 됐을 때만 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맞아요. 전에 프리어프로브만으로는 락을 하기 힘들다. 안 돼요. 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시지 않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일에서 60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60일이 지났는데도 집을 못 구하셨다. 네. 그러면 락이 익스파이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락 익스텐션을 돈을 내셔야 돼요. 추가 비용이 드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이게 론 어마운트의 0.025%의 론 어마운트. 그러면 만약에 1밀리언이면 250불이에요, 하루에. 작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락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아, 그 2.75를 받으려고 네. 60일, 30일, 60일 락을 하고 익스텐션을 해서 네. 몇천 불이 더 나중에 나가실 수가 있어요. 추가 비용으로. 간혹 그 바이어분들을 만나면 유독이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심지어 막 쿼터 포인트, 쿼터 포인트 이런 거에도 집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집을 사시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제 에스티메이트 받으시면 쿼터 퍼센트 아니면 8th 포인트, point 125 그 monthly payment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렇죠. 정말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이런 인터레스트를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부심, 이 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셔서 진짜로 이 쿼터 포인트를 가지고 막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맞아요. 저는 실제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는 뭐 2.25를 받았는데 네. 왜 2.25가 없냐? 그러면 1.99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있어요. 1.99. 근데 거기에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그만큼 더 내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은행 같은데 막 선전하잖아요. 뭐 2.09, 30-year fix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다 넣고 이렇게 하면 막 디스카운트 포인트 몇만 불씩 나오고 비 몇만 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에버리지 웬만하고 뭐 쿼터 퍼센트 뭐 이 정도 차이 나면 이제 잘 일 처리 빨리 하고 빨리빨리 네. 되는 대로 레퓨테이션 좋은 대로 하시는 게 그거 돈 조금 2.5 몇백 불 좀 더 내고라도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럴 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 불 빌린다. 한 달에 얼마나 차이가? 제가 알기로 한 2, 30불? 그쵸? 40불 정도? 네, 한 달 스타벅스 마시는 그렇죠. 것도 안 되죠? 스타벅스 네, 몇백 불 다. 저도 꽤 돈 많이 쓰거든요. 스타벅스에.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신 다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몇 분이 다 돈인데 제가 남편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5불을 깎으려고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걸 살 때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서 여긴 얼마냐 저긴 얼마냐 그래서 뭐 50불을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3시간을 허비를 해서 50불을 세이브를 하면 그러니까요. 당신은 1시간에 버는 그 인컴이 hourly average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게 is it worth it? 자기는 worth it이래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답답해. 본인이 세이브했다는 걸 자부심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그만큼 세이브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존심. 그래서 항상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네, 싸우죠 이런 남편이랑. 것들이 이제 또 어프로브를 받을 때 그 이자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발동이 되면 그 컬러 포인트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판에 이제 또
시끄러우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분들께서 만약에 2.25라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3%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말컵이 있어서 그거를 돈을 그걸로 뭐라 그러지? 커미션을 테이크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mortgage는 그 말컵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2.25로 드리든 3.5로 드리든 저희가 받는 돈은 월급은 똑같아요. 네, 왜냐면 론 어마운트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2.25로 론을 하든 3%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 에이전트 커미션하고 약간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2.25가 그게 레이트가 오늘 그 프라이싱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2.25로 저희가 드리죠. 3%로 해서 저희가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방금 또 그 프리어프루브와 또 이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윤희님께서 융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해서 이제 팁을 이제 몇 가지 준비해 오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프레이저 책정되는 것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프레이저 책정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그 책정 기준이 결정되는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을 많이 그 아웃비드 돼서 이제 오버로 네. 사시잖아요. 만약에 1밀리언의 집이 나왔는데 뭐 1.3로 오퍼를 넣어서 샀다. 그러면 1.3로 사셨으면 이제 바이어들은 거기에 이제 80%를 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purchase price에. 근데 어프레이저를 하면 1.2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론은 1.2에 80%가 나오는 거지 산 가격 1.3에 80%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바이어께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였을 때의 80%와 1.2였을 때 80%를 뺀 가격이 디퍼런스가 되는 그죠? 거죠? 네. 네. 계산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1.3 저는 좀 매트가 약한데. appraisal gap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960가 80% of 1.2예요. 1.2. 그러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갈까? 1.3. 이제 100,000은 내시고 100,000이 difference잖아요. 1.2에서 1.3에서 그거 10만 불은 옆으로 세이브 해 놓으시고 그리고 1.2에서 20%. 네. 그러면 24만 불. 네네. 그러니까 34만 불을 다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론 어마운트는 1.2에서 80%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4만 불 플러스 10만 불 그 10만 디퍼런스. 불. 그렇게 되는군요. 34만 불로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appraisal value가 1.4로 나왔다. 네. 그러면 그래도 they take lower of the two. 그러니까 다 둘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appraisal value가 1.4가 나와도 purchase price가 1.3면 이제 거기서 1.3에서 80%를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보니까 그 에이전트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좀 들어가 보면 요즘에는 어프레이저리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말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웨이브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웨이브를 안 하시고 그 22AD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디퍼런스는 내가 내겠다, 하겠다,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그 퍼체스 프라이스가 어프레이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내가 그 차액 중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메이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고도 이제 쓰고도
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제시카님 목소리가 네, 이렇게 들렸다 말았다 하는데 네. 마이크 이렇게 더 가까이요? 아니 가까이가 아니고 마이크에서 이렇게 되면 안 들리죠? 아, 네네. 네. 마이크를 향해서 말할게요. 네. 그 요즘 하도 윗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그 20% 다운을 하고 윗돈을 줄 만큼 그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20% 다운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 다운을 하고 내가 모아놓은 그 나머지 10%를 갖다가 2280에다가 쓴다. 뭐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돈을 어디에다 쓰던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20%가 다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MI가 생기는 mortgage insurance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void 하려면 고PD님은 꼭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거를 나중에 준비해 놓은 거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구나. 그 약간 그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소리. 네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어갈까요? 이제 네, 그래서 어차피, 예. 이제 다운페이가 20%가 안 되는 경우는 그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가 붙는데 이것도 한 몇백 불은 돼요. 이제 이것도 MI도 그 손님들 파일마다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데트 투 인컴 레이쇼에 한해서 그 MI 그 monthly 어마운트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제 20%를 안 하셔도 이제 컨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 밸런스 컨벤셔널 77만 6,250불 네. 까지를 빌리고 네. 퍼스트로 그러고 만약에 20만 불 그러니까 이제 퍼치스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론 어마운트가 97만 6,250불이라고 네. 치면 네. 77만 6,250은 하이 밸런스 컨벤셔널로 커버가 되고 20만 불이 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전볼론으로 하려면 네, 좀 이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나 자기가 뭐 인플루먼트 히스토리가 딱 2년이 안 되고 뭐 1년 8개월이 된다. 뭐 이러면 전볼론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기 돈으로 내고 컨벤션 20만 불 돈을 더 내고 77만 6천 불을 빌릴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컨버론이라는 거는 이 모자란 거를 힐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피기백 론이라 그래서 이거를 힐락으로 미리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그럼 내가 집이 있어야 아니요. 살 집을 힐락을 빌리는 거예요. 미리. 내가 있는 집이 아니고 지금 살 집을. 살 집을 미리 거기서 에쿠리를 빼서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쵸, 미리. 론이랑 똑같은 건데 네. 론을 first and second. 그러니까 first는 컨벤셔널로 하고 네. 모자란 부분은 이제 그 힐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그 새로 살 집을 담보로 네, 몰개지도 거죠. 담보가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다 담보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론 어마운트 그 집의 가치 마이너스 론 어마운트를 뺀 그 액거리를 또 그러면은 미리 그러니까 받는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페이가 10%밖에 없어요. 아까 고피디님이 네. 말씀드린 거. 근데 MI는 내기가 싫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5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10%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5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다운페이가. 그렇죠. 그럼 5만 불을 또 어디서 빌려야지 MI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론을 컨벤셔널을 45만 불을 해요. 네. 5만 불 10%를 하고 네. 그럼 MI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5%를 다른 10%를 또 빌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힐락이라 피기백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살 집에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아니다 90 10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와이트보드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와이트보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한번 설명. 하실 수 있게 네. 해드리죠. 근데 이제 50만 불짜리 집에 10% 다운을 했으면은 45만 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에quity 5만 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대서 이제 힐락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5만 불 그 에쿠리가 아니라 집이 원래 있는 에쿠리 거기서 빌렸어. 그러니까 80%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론 어마운트가 4만 불이 되는 거죠. first는 아니 40만 불이 되는 거죠. 40만 불? 그리고 뒤에는 피기백 론 5만 불 갚을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5만 불을 빌려서 내가 이 first 론을 20% 다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mortgage insurance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가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MI가 없이 할 수 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10%만 있으면 그냥 그 10%를 자기 집 그 에쿠리를 빌리는 척을 해서 이 20% 다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컨벤셔널 론을. 그래서 MI를 없애는 거예요. 대신 하지만 그 힐락은 10%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쵸. 페이먼트가. 그렇죠. 근데 그 갚아야 되는 페이먼트가 MI보다 그렇죠.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건 다 론 어마운트에서 다른데 네. 다 인출스 온리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MI는 그건 꽁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디 에쿠리가 빌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이트오프도 안 돼요. 힐락은 텍스 라이트오프 되죠. 만약에 인트레스트 온리이기 때문에 미니멈 페이먼 인트레스트로만 이자만 내도 상관은 없지만 프린시플 내면 에쿠리를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에쿠리를 갚아 나면 available balance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 라인 힐락은 그 홈 에쿠리 라인 오브 크레딧. 그래서 이제 라인이 계속 available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가 세컨 모기지처럼 들어가는 건가요? 맞아요. 세컨 리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트레스트 온리를 페이 하더라도 이 인트레스트 온리 어마운트가 이 MI보다는 낮아야 이게 사실 월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냥 MI를 하나 이걸 하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계산기를 이제 두드리면. MI는 언제 그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 그렇죠. 마켓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에쿠리가 얼마나 생기고 이렇게 되고 네네네. 2년이 될 수 있고 그러네. 3년이 되고 5년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자기가 프린시플이랑 같이 갚게 되면 네. MI보다 어마운트가 많아도 이걸 프린시플로 처음에 많이 이렇게 갚게 되면 이게 줄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에쿠리를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이걸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MI 는 MI는 그냥 무조건 렌트 그냥 내는 것처럼 맞아요. 꽁돈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음. 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갚고 싶어요. 뭐 없애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힐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갑자기 뭐 돈이 생겨서 뭐 갚아버리고 싶다. 뭐 그러면 갚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더 빨리 내가 갚고 싶다. 그러면은 더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집값이 좀 올랐다 그러면 이제 리파이낸스 해서 네. 이거를 다시 그냥 컨솔리데이트 해서 합쳐서? 하나로 그때 뭐 전보 이제 나 이제 2년 넘게 일했으니까 전보 네. 퀄리파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리파이낸스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해서 집을 요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전보는 그리고 그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 아니면 20%뭐 30% 다운은 상관이 없어요. 돈 다운페이 하실 분들은 다운페이 할 그 돈은 많으세요. 근데 전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인트레스트 레이트 조금 더 비싸고 네. 자기 크레딧 스코어도 조금 740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전보는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77만 6천 불 그거를 처음 first loan 지금 빌리고 30% 다운하고 네. 근데 이제 뭐 40만 불이 모자란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힐락으로 빌리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러면 토탈 론 어마운트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네. 정도 되니까 전보로 안 하고 네. 컴보론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보론 대비 그 피기백론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콤보론을 썼을 때 그 이자율은 그래도 전보론이 더 높은가요? 아니요, 힐락이 제일 높고요. 힐락은 네. 픽스가 아니라 그 adjustable 크레딧 카드 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어요. 지금 3.99 정도?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볼론 같은 경우는 뭐 3%, 3.125, 네. 3.25, low threes 그 정도? 피 많이 안 내고 거의 노 포인트 정도로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보론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콤보론을 이용하느냐 이제 거기에서의 그거 만약에 크레딧이 스트롱 하시고 뭐 네. 전볼론 어프로브 받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럼 네. 당연히 전볼론을 하는 게 맞죠. 아 왜냐면 토털이 다 픽스로 30년 동안 로우 3스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크레딧이 조금 안 된다 아니면 직장이 2년이 조금 안 된다. 네. 전보 가이드라인에서 좀 이제 어긋나는 거가 있으면 이제 컴보 론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왜냐면 컨벤셔널 론이 언더라이팅이랑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쉬우니까. 아 그럼 이 콤보론이 첫 번째는 20%를 못할 때 쓸 수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전보론이 하고 싶지만 좀 조건이 조금 약간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또 대체 방안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아 오늘 우리- 되게 좋은 정보. 저기 우리 코멘트가 올라왔는데 질문이 올라왔어요. 우리 최선아님께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론 종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이거 읽다 보니까 그 내가 컬투쇼처럼 하면은 좀 재밌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해보세요. 네. 네,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요. 네, 전보 콤보 론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어떻게 좀 이해가 쉽게 종류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그냥 우선 컨벤셔널부터. 컨벤셔널 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backed by Fannie Mae, Freddie Mac이 걔네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돈을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는 거죠. 이제 이걸 빌려가라. 이제 그래 걔네들이 Fannie Mae, Freddie Mac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컨벤셔널 론을 전문으로 하는 거고 이제 컨벤셔널 론도 이제 그 론 리밋이 있으니까 작은 거는 50몇만 불이고 이제 하이 밸런스 컨벤셔널은 77만 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거기 위에서 넘어가는 거는 전보 인베스터 애들이 그 전보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론 리밋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론 리밋이 다른 만큼 그거에 따른 이름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A 론 같은 거는 이제 military veterans 뭐 이제 그런 서비스에 계신 분들은 그 군인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discharge가 되시면 그것도 쓰실 수 있고요. currently 그 active military 분들도 VA 론. VA 론 장점은 다운페이를 안 하셔도 되고 네. MI가 없어요. 하지만 VA 펀딩 피라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세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다운페이먼트 안 하고 모르게지 인슈런스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터리 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USDA 같은 론 같은 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farmland 그죠.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 꼭 농사를 직접 안 하셔도 그 이제 땅 그게 USDA 그쪽 네. 집을 짓고 뭐 꽃밭을 키우시던지 아니면 조그만 집을 지어서 살던 집이 있던 집이 있는 땅의 그 고게 루럴 그 지역에 조닝이 네. USDA 조닝이면 네. USDA 존 그걸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메트로 에리어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하시는 분은 거의 컨벤셔너가 되던 전보가 되던 그거는 이제 론의 액수에 따라서 내가 뭐 나 이거 할래요가 아니고 론의 액수에 따라서 맞아요. 그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콤볼론 같은 경우는 약간 작전. 그죠? 어. 스트래티지. 스트래티지. 맞아요. 아,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은 네.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것도 궁금하면 많이 궁금해하세요. FHA가 그 컨벤셔널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상황일 때 이게 더 유리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게 더 유리하고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FHA 같은 경우는 이제 first time buyer가 네. 많이 유리하고요. 왜냐면 크레딧 히스토리 만약에 크레딧 히스토리나 뭐 employment나 DTI, debt to income ratio 같은 네. 게 제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제일 안 까다롭고요. FHA로는 대신 무조건 MI 그 PMI, mortgage 네. insurance가 붙어요. 아. 그거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리파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리파이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게 캐치예요. 그러면 그 PMI가 20%와 상관이 없이 PMI가 붙는 건가요? 네, 무조건 붙어요. 그리고 FHA 펀딩 피라고 upfront 펀딩 피라고 3.5%인가 그게 붙어요. 꽤 붙네요. 그 파이낸스로 또 더해서 론 어마운트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론으로 다 들어가요. 맞아요. 더 갚아야 되게 더 하지만 이제 뭐 크레딧이 모자라거나 인컴이 네. 모자라 뭐 이러면 FHA가 네. 제일 집 사시기는 쉬운 방법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콘도 조그만 콘도 같은 거 보실 때 그 콘도가 FHA approve가 된 콘도인가 네. 그것도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콘도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FHA 콘도 approve 되지 않은 콘도면 FHA 론으로 사실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FHA가 first time buyer들한테 제일 좋은 이유는 3.5% down payment. 네, 네. 그거기 때문에 되게 attractive 한데요. conventional loan 같은 경우는 미니멈 5%를 다운을 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mortgage insurance는 FHA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요즘 FHA 론이라고 해서 오퍼 했는데 막 지고 그러는 FHA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competitive한 프로퍼티를 안 보시죠. 그래서 그럼 4-50만 불 하면은 다 컴패리티브. 요즘은 그죠. 근데 FHA 론 저희가 했던 거는 뭐 250, 300 컨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컴패리티브 하진 않았는데 이제 40만 불, 50만 불 넘어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컨벤셔널 론으로 오퍼를 넣으시라고 어드바이스를 하죠. 왜냐면 그러면은 컨벤션의 론이 자격이 되고 나올 수 있다면 퍼스트 홈 바이어더라도 컨벤셔널 론을 선택하는 것이 네. 더 혜택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좋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무조건 5%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렇죠. 네. 이제 여기 워싱턴 주에서 그 홈레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컴이 제가 이렇게 맨날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3만 3천 불 하우스홀드 네, 네, 컴바인 네. 인컴이 네. 그거보다 낮으면 그 홈레디 컨벤셔널 론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3% 다운이에요. 그래서 FHA보다 훨씬 더 낮죠. 그렇죠. 이런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아마 많아요. 우리 그러면은 스페셜 론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그램도 한번 하면은 윤 씨가 할 일이 참 많겠네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음.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도 만약에 다다음 달에 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때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질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사야겠다,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뭐가 옵션인지 알고 싶다. 그냥 무조건 우선은 연락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옵션이 뭐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렌더로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해주시죠. 그럼요. 그게 제일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아무리 이렇게 우리 론 얘기를 하고 싶으셨더라도 어떻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막 인사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바로 막 그랬나요? 우리 뭐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 달에요. 저희가 이걸 3장을 했는데 그걸 커버도 다 못한 채로 네, 끝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고 네, 그래서 진짜. 시작하자마자 모자르면은 또 하면 되죠. 뭐. 또 두 번째 보니까 네. 또 어제 뵀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친근해서 그런지 까먹었어 인사하는 걸. 아 맞아. 그러게 아니 나는 인사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냥 바로 막 바로 들어가시더라고. 우리끼리는 이미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그렇죠. 마시기 전에 네, 예. 성격이 급해요. 네.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FH론과 컨벤셔널론이 있고 그 여건이 된다면 컨벤셔널론이 더 베네핏이 있는 걸로, 그리고 컨벤셔널론과 정보론의 차이는 액수의 차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을 위한 그 베테랑을 위한 론은 VA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이제 정리를 됐고요. 이제 콤보론이라고 해서 그 20% 다운이 안 될 때 또는 정보론이 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어떤 스트래티지로 쓸 수 있는 콤보론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오늘 한번 정리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애틀홈 TV 뭐 이메일이나 댓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댓글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이거를 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무리 알려들어도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한다는 맞아요. 거는 불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어디에 사시던 뭐 어느 랜더랑 일을 하시던 이런 게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설명을 해달라,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나을 거예요. 저희가 백날 이런 방송을 맨날 하면서 이거를 알려드리려도 해도 이거는 이제 깊이 이해를 하시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이 일하는 랜더나 뭐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맨날 바뀌어요. 가이드라인이랑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받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네.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그 정보론이나 컨벤셔널 론 같은 그 액수도 카운티별로 틀리고 매년 그 바뀌더라고요. 액수가. 맞아요. 그것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사실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걸 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랜더분한테 가셔서 이제 상의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그 일단은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론의 기준들, 또 론에 있는 그런 팔러시들은 자주 바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매번 그 랜더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고, 특히 그 이자율 같은 경우도 그 매일 하루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걸로 알고 스탁 있어요. 마켓이랑 똑같아요. 네, 그냥 하루에도 뭐 3-4번 떨어지는 날도 네. 있고 올라가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 차이만 없다면 뭐 아주 정말 최하점에서 내가 산다, 이건 사실 잠깐 복불복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번에 콘도랑 네. 셀프 임플로이 네. 레이트가 좀 더 프라이싱이 더 세요. 네. 싱글홈, 타운홈이 네. 타운홈도 이제 타운홈 스타일로 만든 컨도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디벨로퍼 빌더들이 이제 조닝 더 쉽게 받으려고 그렇죠. 컨도인데 타운홈 스타일로 해서, 근데 조닝은 컨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랜더 이제 파이낸스로 들어가면 모르게지에서는 콘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소도 없이 이제 뭐 pre-qualify, 뭐 pre-approval letter를 드렸을 때 레이트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냥 보고 타운홈이라고 들었으니까 이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뮤추얼 가고 세일즈 컨트랙트 받았을 때 딱 주소를 나오면 봤는데 콘도네. 그러면 이제 뭐 포인트 1 to 5가 좀 더 높아지던가. 네. 셀프 임플로이시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예를 들어서 저 요번에 콘도 네. 산 거는 제가 인플로인데도 제가 제 모르게지 해도 네. 퍼펙트 크레딧에 DTI 완벽하지만
네. 3%였어요. 제가 락하고 네. 2, 3일 뒤에 레이트가 내려갔어요.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제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 네. 할 수 없이. 즉 복불복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다운 페이먼트가 이제 좀 이게 나왔었는데 이제 간혹 캐시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은행에 돈이 없고 그냥 금고에 돈이 있으신 돈 많으신 분들이 침대 밑에 아 부럽습니다. 벽 사이에. 네, 매트리스에 이렇게. 저도 어디다가 좀 쌓아놓고 싶은데 그쵸. 있으면 네. 그러신 분들이 아 나 이거를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냥 이 돈 갖다 주고 집 사면 살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가요? 무조건 그 $10,000를 넘어가면 그 네. 핀센 폼이라 그래서 네. 그거를 은행에서 리포트를 해요. 그 네. suspicious activity, 뭐 캐시, 뭐 laundering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로 다 사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리포트를 해야 되시는 거랑 이제 그 돈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에스크로에 넣어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에스크로에서 그 돈을 몇십억을 네. 카운트를 하실 그 머신이 있으실까? 그걸 며칠은 걸려서 다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도 에스크로 자체에서도 캐시로는 현금으로는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맞아, 알고 캐시 있어요. 체크 아니면 네. 와이어이기 때문에 사과 박스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들었습니다. 돼요. 네. 개인에서 개인으로 사는 거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의 금고에서 개인의 금고로 가는 것은 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개인의- 언니 집을 산다 네네. 그랬을 때 언니 이거 캐시 현금 사과 박스. 그러니까 에이전트 안 끼고 에스크로 안 끼고 그냥 개인에서 개인. 생각만 해도 진짜 왜 행복하죠. 그런데. 근데 에스크로를 안 낄 수가 없죠. 타이틀을 옮겨야 그러니까 되는데 타이틀이랑 음. 리코딩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은행에 갖다 드세요. 네, 은행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은행에 갖다 넣는 순간 이게 10,000이 넘으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거를 캐시를 가지고 끼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돈에 있으신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꼭 불가능하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은행에 돈이 뭐 오늘 갖다 넣었어요. 그럼 오늘 클로징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오늘 할 수 있나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캐시가 그러니까 캐시를 그러니까 오늘이 클로징인데 네. 뭐 어제 캐시를 은행에 집어넣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즌이 돼야 돼요. 30 미니멈 30일이 그 은행 히스토리에 그 스테이트먼트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랜더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다운페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네. 돈이 디파짓 그러니까 네 은행 어카운트에 30일 넘게 있었냐?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온 거면 이제 뭐 기프트 머니냐? 그러면 네네네. 기프트 머니면 이제 그 기프트 해준 사람 그 어카운트 소스를 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랑 어카운트랑 이제 네. 어떻게 이 돈이 기프트로 들어왔는지. 아.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현금은 안 하시는 게 몰개지 하실 때 현금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냥 뭔가를 피한다는 게 뭔가를 피했는데 그걸 가지고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그냥 약간 그런 심리조차가 살짝 어딘가가 어긋나죠. 그죠. 네. 남들 그렇죠. 다 돈 텍스 그렇죠. 내고 웬만큼 네. 이제 뭐 세이브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인컴 보고를 하셔야지 론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나중에 그냥- 또 어쨌든 그죠. 네.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를 네. 안 하시면 그렇죠. 더 힘들게 집을 사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우리 벌써 1시간이 돼 가는데 몰랐죠? 아, 1시간
질문 하나 더 남았는데.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자, 그럼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갑니다. 네. 방금 기프트 머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 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프트 머니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 기프트 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니, 오빠, 친척, 뭐 사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님 집 사실 때 네. 이제 기프트 머니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FHA나 레귤러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majority 다운 페이먼트를 기프트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볼로는 그 리밋이 있어요. 기프트를 받을 수 있는 리밋이. 그러니까 자기 돈 얼마와 기프트가 뭐 조금 이렇게 그게 다 론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기프트 머니는 그것도 있어요. 요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FHA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집을 사요. 근데 다운 페이먼트가 3.5%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크레딧 카드로 어드밴스를 해서 캐시를 빼서 그 돈으로 캐시 어드밴스를 해서 저한테 기프트머니로 다운페이를 줄 수가 있대요. FHA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네, 그죠. 그거는 거의 그리고 네. 뭐 401k. 그러니까 네. 다운페이 캐시가 없어요. 네네. 근데 난 401k 돈이 많거든. 네. 그러면 그러면 이걸로 캐시아웃하면 페널티가 많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리타이어 하기 네. 전에. 근데 401k는 집 살 때 그 리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론이 나올 그 론을 어게인스트해서 자기 401k 그렇죠. 어카운트에 네. 론으로 해서 다운페이를 빼서 그렇죠. 다운페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네. 거기서도 그 다운페이 그 자기 에쿠리를 론해서 빌려서 다운페이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방법도. 네, 근데 웬만하면은 그 카드 어드밴스는 하지 마세요. 네. 거의 그렇죠. 거의 사채 수준은. 거의 사채 그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익샘플로 그걸 음. 왜 저희가 그거를 네. 알게 됐냐. 네. 어떻게 하다가 왜냐면 집을 사야 되는데 야.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받을 그게 있었는데 그게 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뭐 이렇게 애 집은 사야 되고 다운페이는 해주시기로 그러니까 하셨는데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있었는데 딜레이가 됐다. 그죠, 그러면 그죠. 금방 그거 받아서 갚으시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 방법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진짜 며칠을 새서 다 읽었는데 봤더니 그 크레딧 카드 어드밴스 해도 그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숄텀 그냥 어쩔 수 커버할 없는 수 있게. 그런 네.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그걸로 집을 그렇죠. 사는 일은 없도록. 안 그걸로 그러면은 집은 못 사죠. 안 그러면은 얼마. 나중에 막 진짜 막 그 사연 들어와가지고 막 제가요 카드를 긁어가지고 집을 했는데요.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진짜 이 정보가 나가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짱 우려가 되는데 하지 않는 걸로. 다운페이면 얼마 안 돼서 FHA라서 그래도 그죠. 캐시 어드밴스는 무섭습니다. 거의 뭐 카드. 20몇 프로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뭐가요? 그 크레딧 카드 캐시 캐시 네. 어드밴스 그거는 인트레스트. 정말 하면 20몇 프로잖아요. 그죠? 24%인가? 24, 20, 뭐 많게는 29. 26.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다운페이먼트 어시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워싱턴에서 4%를 어시스트 해주잖아요. 그거는 절대 꽁돈이 아닙니다.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대신 크레딧 카드 어드밴스처럼 막 20몇 프로는 아니잖아요. 0%죠. 네. 그 4%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하지만 뭐 거기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크레딧 스코어나 데트 투 인컴 레이시오나 인컴 리밋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은 그래도 다 했어요. 준비해온 거 다 시간. 했습니다. 네, 시간 안에. 이 점점점 재밌어져 가는데 네. 좀 이렇게 자주 네. 꼭 맨날 이렇게.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제가 6월 말에는 스케줄이 7월은 정말 안 되고요. 아, 네. 저희 뭐 6월 말에는 네 저희도 누구 오실 분 있고 8월 달 다시 올까요? 8월 달 네, 괜찮을 것 좋습니다. 그럼 야. 우리 윤희님 8월달에 다시 뵙는 걸로. 네. 근데 또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막 매주 할지도. 저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러면 사무실로 찾아가죠 뭐. 아, 네. 그러셔도 사무실에서, 돼요. 네. 저희 사무실 그 커클랜드 레이크뷰예요. 오, 되게 와우. 되게 예뻐요. 그러면 8월 달에 좋다. 거기서 할까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네. 뷰, 네. 거기서 하세요. 뷰를 그럼. 배경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대중 여러분 소비자들이 집을 살 때, 집을 팔 때, 융자를 할 때 내가 이러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고요. 또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서 또 매주 올리는 영상에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거는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또 선별해서 라이브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방송을 마치고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